그냥 기본적으로는 관심이 있긴 한데 뭐 어떤 걸 찾아본다거나 뭐 이렇게 더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거로만 보는 타입이고 요즘은 SNS에도 많이 올라오니까 뭐 원조를 해야 된다든지 혹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크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뭐 어떤 뉴스나 이런 것도 아예 안 봐? 뉴스 그냥 보이면 보는데 딱히 뭐 보진 않는데 최근에 뭐 썼다? 뭐 그냥 이 정도가 본것 같은데. 최근에 썼다? 뭐 썼다 그러던데? 뭘 썼대? 몰라. 그냥 헤드라인에 뜨는 그냥 그 정도? 그냥 대충 한번 보고 나는 정도. 저는 거의 한 8, 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가 이제 평소에 북한이나 이런 걸 찾아본다고 했을 때 나는 한 3 정도,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 처음 생각했을 땐 5라고 생각했는데 한 2, 3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그런 남북 관계에 있어서 호의적이어야고 생각했기 때문에 5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뭔가 제가 찾아보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아니요, 전혀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삶의 문화, 질, 모든 게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한민족을 한민족이지. 뿌리가 같고 또 말도 통하고 이 세상에 뭐 지구상에 한국말 하는 또 있나? 그러니까 정말 한민족은 한민족이지. 그리고 핏줄도 그렇고 단지 이제 사상 그 교육에 의해서 지금 분류되어 있지만 한민족이지만 한민족이라고 느낍니다. 네, 한민족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민족인 건 사실이고, 근데 뭐 그렇게 치면은 너무 많은 민족을 우리가 모르겠어.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전도 기독교라서 그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제 민족이지. 근데 사실 민족도 하죠. 왜냐면 너무 다른 환경에 있잖아요 지금. 참 깊은 주제입니다. 아까처럼 반반.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그 이유는? 제일 먼저 이제 같은 민족이고 그다음에 통일은 사실 한 번에 일어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추구한다는 좀 웃기고 제가 지지하는 통일의 개념은 커가면서는 그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 몸으로 직접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통일이 안 돼서 제가 불편함이 없기에 굳이 해야 하나 싶고. 통일은 됐으면 좋죠. 통일은 어차피 우리는 통일돼서 한민족이니까 더불어서 하나로 그게 우리도 아주 그런 소망이 있어요. 통일이 됐으면 우리 살아 생전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 극단 바바서커스 연출 이혜진입니다. 방금 보신 건 이제 저희 프로젝트 이제 그 인터뷰했던 거 트레일러 짧게 이렇게 만든 영상입니다. 저희는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과 북 공감 비공감 재수라는 타이틀 하에 지난 8월부터 이윤아, 심재욱, 박성민, 이명은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5인이 이 리서치 작업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의 실질적인 목표는 넘어가야 되는데 네. 차기 공연화를 위한 리서치였습니다. 그래서 되보다 장면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북한 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독재 정권, 그다음에 뭐 핵, ICBM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니까 이런 걸 좀 배제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좀 배제하고 시작할 수 없을까. 그래서 기획 의도를 저렇게 정치, 이념, 체제를 넘어서 사람과 일상이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슬라이드의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가 평양의 한 공곡방 음악실 사진이에요. 굉장히 정갈한 일상 풍경 속에 저기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데요. 리서치를 하면서 정치 이념 체제는 넘어서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사진처럼 그냥 거기 있는 것. 그래서 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존중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간 동안에 남과 북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가에 보다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 팀으로 모였었는데도 저희 안에서 좀 이렇게 북한에 대한 감각이랑 인식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이 질문을 했었어요. 이 남북을 소재로 우리 이제 공연할 건데 느낌이 어떠냐? 저희 답변, 재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딱 그 남북 소재로 뭔가 한다고 딱 얘기 들었을 때 솔직하게 왜? 하도 많은 그 주제 중에 남과 북?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최초 들었고 저는 또 성민 씨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거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신난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이제 한번 연습하다가 그 어떤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남북 교류에 관계된 거를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때는 북한이 뿔난 돼지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뭐 통일 글짓기 그리고 뭐 포스터 그리기, 통일 전망대 가보는 현장 체험도 생각해봤더니 되게 많이 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를 조금 저도 이제 먹어가면서 통일이 그다? 나한테 주 관심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과 북이 이제 그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형제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밀양박 씨인데 그 밀양박 씨 가문 사람 찾기 프로젝트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밀양박 씨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같은 밀양박 씨 만나도 요즘은 막 밀양박 씨세요? 막 와 이런 거 안 해요. 초등학생 때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나랑 같은 파? 어딘가의 형제?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전혀 그런 거 없고 다들 각자 자기 삶 살아가니까. 근데 마치 이 북한이 형제였다는 거를 생각해보자 이런 거는 그 밀양박 씨 종갓집을 찾아가서 사실 나와 여기 있던 다른 밀양박 씨는 사실 형제였어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두 분은 형제였고 그 형제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너와 나는 형제야를 자꾸 약간 그 반복 학습하는 느낌? 약간 주입식 교육하는 느낌?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사실 좀 있었던 게 사실이죠. 왜? 굳이? 좀 그런 게 아주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친근하다, 따뜻하다, 뭐 그 다음에 뭔가 순박하다 이런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 북한은 이것도 뭔가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과거 우리의 뭔가 정이 많았던 그런 어떤 시절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네. 보신 것처럼 저희 안에서도 온도차가 좀 있었는데요. 이 질문 하고 나서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라 북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나서 만약에 시간 같이 보내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PC방 가고 안 친한 사람도 PC방 가서 같이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하면 욕을 이제 막 한사발이를 하면서 야! 웅장웅장웅장! 막 이러면서 게임을 하거든요. 그럼 진짜 급속도로 친해져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같이 만약에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PC방에 가서 짜파게티, 비빔면 이런 거 맛있게 먹으면서 게임해보고 싶고 어쨌든 그것도 PC방 가는 것도 문화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에서 갑자기 공지사항으로 맨투맨 프로그램을 열겠다. 탈북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북한 청년과 남한 청년을 연결시켜서
있어서 뭐 지원금을 한 10만 원 줄 테니 뭐 하루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랬을 때 저는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북한에 딱 처음 넘어갔을 때 1박 2일 딱 관광할 수 있다면 저는 사실 북한에 가면 문화재를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뭐 한국처럼 북한에 그게 있어요. 혹은 막 문화재 경복궁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서 약간 우리가 한 핏줄이구나. 일제 강점기를 같이 겪었고 같이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거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밤에는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뭐 남산타워나 이런 데서 날개 구경하면서 그냥 앞으로 너 뭐 하고 싶니? 지금 생각은 어떠니? 이런 생각들을 그냥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북한이라고 했을 때 나라에 대한 흥미는 그렇게 막 생기진 않지만 사람으로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교류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뭔가 이렇게 설레임이 있는 그러더라고요. 감각적으로. 저도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나는 감각적으로 경직됐어 지금. 나안 만나. 북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친근한 느낌이고. 외할아버지가 사실은 그 전쟁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해줬던 얘기가 감옥에 갔을 때 이야기야. 할아버지 마지막 면에. 그 집이 삼형제였는데 외할아버지가 제일 맏형이었고 둘째는 국군, 셋째는 쉽게 말하면 빨치산. 이렇게 해가지고 나뉘어서 막내가 자수를 안 해가지고 결국엔 할아버지가 대신 돌아가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그 어떤 형제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만나고 이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나도 모르게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네, 답변도 좀 상반된 답변이 또 나왔습니다. 저희는 일단 3가지 방향으로 좀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세대별로 인터뷰를 좀 하자. 그리고 북한을 좀 바로 알기 위한 스터디도 하자.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을 위해서 탈북 청년들과 좀 만나자. 이런 그래서 만나서 좀 맛집도 가고 등산도 가고 시간을 좀 함께 나누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대학교 탈북민 동아리와 접촉을 했고 또 다른 또 탈북 청년 20대 청년이랑 접촉을 해서 뭐 거의 성사가 될 뻔했는데 사실은 결국 마지막에 무산이 됐습니다. 아쉬웠죠. 근데 솔직히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었던 생각은 좀 약간 안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아까 보신 영상에서 이윤아 배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 탈북민을 만난다는 거에 대한 약간 어떤 두려움, 불편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만나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내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러니까 우리 그냥 친구 되자고 그들이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그냥 친구하자. 그랬다가도 또 잠깐만 그러면 그들이 탈북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만나는 걸 계획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오가면서 마음의 갈등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 이거 교류 이거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남북 영국 교류위원회 위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북한 거리감을 좀 알아보자 이런 거는 사실 미래 교류를 전제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뭔가 몰라서 이렇게 알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몰라서 무엇이 궁금한지조차 모르겠는 그런 상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만남이 무산된 이후에 인터뷰를 확장하는 걸로 노선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70대까지 저희 대학생, 자영업자, 주부, 중학교 도덕교사, 애니메이션 작가, 그리고 외국계 IT 계열 회사원, 그리고 건축, 뭐 무역 관련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몇몇 연극인, 그 다음에 저희 이만갑을 사랑하시는 저희 배우들의 아버님들 이렇게 총 30인을 이제 전화, 그 다음에 대면, 비대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질문은 한 15개 정도의 공통 질문이 있었고 한 6, 7개 내외의 즉흥 질문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저희가 이 질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 어떤 한 6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뭐 인상, 한민족, 뭐 저렇게 선입견이나 관심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거리감 알 수 있는 질문들, 북한 교육이 세대별로 달라서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통일의 조건이나 방식 혹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지, 그리고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분들은 예술인이나 연극인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시선의 변화가 좀 있는지 인터뷰로 인해서 그래서 인터뷰 소감도 여쭤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 첫 공통 질문이 아까 트레일러 보신 것처럼 북한어묵은 북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였거든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대체로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가난, 굶주림 이런 북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동정적인 시선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세뇌된, 무섭다, 아우지탄광과 같이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시선들에 대한 것들 많았고 약간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저 3가지 정도였습니다. 다음 영상 보실게요. 배주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북 경비정이 허가를 해요. 배 닷을 놓고 기다리면은 그쪽 이북 사람들이 한 20명이 타요 배에.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통일부에서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총을 이렇게 권총을 찬 사람이 저한테 첫 마디가 내 머리에 뿔 났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남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다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박통 시절 때 저희도 그렇게 배웠지만 아니 지금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다 이렇게 40이 넘었는데 그거 왜 모르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달래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간을 삶아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준 기억이 있습니다. 맥주를 주니까 낙지를 달라고 해서 낙지는 없다니까 그 낙지 있잖냐고 말린 낙지. 그래서 그게 이제 오징어는 있다 그러니까 그 언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뭐 큰 애가 5살이라고 사내인데 뭐 그러냐고 우리는 좀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이 있다 그러냐고 그래서 사진을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 거기 이제 1차로 묘박을 할 때 그 선원들 핸드폰을 다 걷어서 열쇠로 잠가요. 봉인을 해. 그 봉인함에 있다.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거야. 우리 가족을.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봉인함 열쇠 열고 보는 데서 그 핸드폰 내가 열어서 그 가족 사진 그 친구한테 가족 사진 이렇게 보여준 기억도 있어. 저희가 인터뷰한 분들 중에 전쟁 전후 세대도 있었고요. 저처럼 반공교육 받은 세대도 있었고 통일교육 받은 MZ 세대도 있었고요. 다양한 세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릴 적 교육이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하겠지만 사실 좀 나이 들면서 또 북한의 이미지나 생각이 조금 바뀌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언론이나 매체의 영향이 되게 클 거고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매체들에 대해서 신뢰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접해서 보게 되는지 그랬더니 이제 전반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선을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늘어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2월에 여기 계신 이제 이윤아 배우님이랑 조재현 연출님 소개로 그 대구 사는 평양시민 김연희 선생님이라고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신데 사전 미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북한 바로 알기 스터디하면서 뭐 이런저런 책 읽으면서 북한의 체제, 뭐 실상 이런 것들을 옹호하거나 그런 자료들도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뭐 진정한 자유란 뭐지?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나누고. 그런데 여전히 북한의 체제를 그렇게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렬한 거부감이 드는 걸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고정관념, 선입견, 일치, 색안경을 제가 쓰고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도 또 고민과 갈등이 생겼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인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2018년도에 그 북한 낮은 선봉 여행을 다녀왔다고 부모님이랑 그래서 이 사진을 좀 제공해 줬어요. 근데 중국인인 저 친구도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가난하다, 굶주리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대요. 근데 가서 북한 사람들을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직접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북한은 미스테리입니다. 빨려 들어가고 있죠. 제가 이거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중학교 도덕 선생님한테 이런 걸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경희대 김상욱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방송만 활동 많이 하는 물리학과 교수인데. 네, 알아요. 그 누구지? 임지원 이런 사람들한테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 양자역학을 지금까지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네. 지금 우리는 양자역학을 설명하고 있어요. 양자역학을 그 사람은 설명하잖아요. 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쓰레기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게 몰라도 그것을 접근하고 다루고 익숙해지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알아야 과연 안 나가는 게 뭘까 이런 회의까지 들 정도로 알아서 달라지는 게 없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많이 익숙해지는 것도 크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답변이 너무 내용을 방해했네요. 저희가 이제 여러 스터디도 북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지만 이제 시선을 좀 열어줄 때 도움이 됐지만 사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랑 인터뷰하면서 뭔가 이제 시야가 좀 트이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어떤 의구심이 차차 일종의 호기심으로 변화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통일이나 교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그래 남북 교류해야만 하니까 라고 하는 어떤 당위로 출발을 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바뀌게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남과 북을 이제 평화, 분단, 자유, 화해 뭐 이런 주제들 바탕으로 이제 계속 인터뷰랑 조사를 좀 이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도 다음 기회에는 좀 뵙고 비전형 장교 선생님들 인터뷰도 하고 싶고 내년에는 이제 탈북 청년들 진짜 만나서 워크숍도 좀 하고 싶고요. 주변에 또 많은 분들 인터뷰도 계속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좀 공연화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일부 배우분들이랑 같이 이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좀 옮기고. 거기 앉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교육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그래서 학교에서 학창 시절 때 북한에 대해서 무슨 교육을 받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김땡땡 남자 40대 저희는 방공교육을 받았죠. 그 당시 국민학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어른들이 아이를 더 아이 취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북한이 왜 북한이 되었고 왜 우리가 분단이 됐고 이런 내용을 배운 건 어떤 의미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예요. 초중고 12년 동안 받았던 교육은 그야말로 북한 교육이 아니라 반공에 대한 교육이었죠. 표로도 외우게 하고 반공 웅변대회라든지 포스터 같은 거 만들게 하고 상을 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그런 경쟁을 또 시켜서 세뇌가 되게 만들었죠. 안땡땡 여자 40대. 그때 정말 신기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였나? 아 맞을 거야 아마. 김일성이 죽은 거예요. 김일성이 죽었다고 교내 스피커로 방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초등학교 애들이 뭘 알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코 올리게 애들이 갑자기 만세 만세 김일성 죽었다 만세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자기네들끼리 좋아하고. 근데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랬는데 그 수많은 애들이 막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거야. 애들이 반공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김일성은 그냥 때려 죽일 놈 그렇게 생각해서는 막 만세 만세 교내에서 막 저쪽 반에서도 막 들리고 이쪽 반에서도 막 들리고 아 그게 정말 저한테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 정도라고?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설땡땡 여자 30대. 아 교련 수업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막 전쟁 때를 막 묘사하면서 막 그런 비비드한 막 의성어를 넣으면서 그런 뭐 전쟁 상황을 얘기해 주기도 했고 난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얘기. 아 그리고 삐라를 봤었죠 어릴 때. 삐라를 실제로 본 적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막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주었다면서 봤어요. 그냥 봤던 기억이 있어요. 삐라고 되게 오랜만에 듣는 용어네요. 진짜 작은 종이에 앞에 막 좀 뭐 선점 문구 같은 게 좀 쓰여 있고 뒤에는 굉장히 작은 글씨로 뭐 되게 많이 쓰여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노땡땡 여자 20대.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교육받았던 거 기억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나땡땡 여자 20대. 초등학교 때는 분명히 그런 포스터나 표 같은 활동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북한은 우리의 민족 뭐 이런 느낌의 문구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때 들어가서는 아예 그런 인식교육 관련은 못 받은 것 같아요. 따로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김땡땡 여자 20대. 그러면 학교에서 뭐 통일 포스터 그리기, 뭐 글짓기 이런 거 나간 적 있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대학교에서는 통일 관련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과 개인적으로는 많이 교류를 했었는데 그게 막 내 문제로 다가올 만큼 되게 능동적으로 공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러면 너는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느껴? 딱히 한민족 같지는 않아. 왜냐면 주변에 월남을 해서 왔다거나 아니면 월북한 친지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남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난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라 우리말을 쓰고 같은 영토인데 이렇게 땅이 갈라져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뭐라고 비유를 하면 좋을까? 왜 같은 반 친구인데 성격도 좀 나랑 안 맞고 그렇게 잘 살지도 않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챙겨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이 나한테 있어, 북한은. 심땡땡 남자 40대. 제가 교육계 종사자라고 둘러댔는데 현재 중학교 도덕교사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상 북한에 의해 통일과정에 대한 수업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남북관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편찬 시기하고 지금 2021년의 현실하고 괴리가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계획경제체제, 사회주의 분배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은 장마당 세대들이 성인으로 성장해서 살고 있고 장마당을 북한에서는 거의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건 곧 계획경제가 붕괴됐다는 거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외화 획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항상 북한은 궁핍하고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하다 보니 뭐 현실 감각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학생들한테 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좀 찾아보는 편입니다. 학생들 반응은 좀 어때요? 호냐 불호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비등비등해요. 왜냐면 제가 호에 가깝게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거는 제 의도라 학생들이 강요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남북관계에 있어서 통일의 당위성 같은 걸 교육과정으로서도 설명을 하고 개인으로서도 그런 신념이 일치하기 때문에 통일의 당위성을 좀 강하게 설명을 하는 편이고 또 중학생들이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렵다 보니 아주 그냥 산술적인 비교로 우리가 반만 년 역사면 떨어져 있는 기간은 5,000분의 70이고 서기로 치면 2,000분의 70인데 만약에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단지 3.5년 떨어져 있던 거다. 야, 너희들 해외 유학 갔다 오면은 가족관계 끊을 거야? 이렇게 무식하게 물어보는 거죠. 투박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체감을 하게 유도하면서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남이 아니라면은 당연한 건 당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가족이 아무리 싸웠다고 해서 물론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지만 결국 가족은 가족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도해보죠.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결과는 알 수 없어요. 다음은 탈북민에 대한 시선 관련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월남하신 분들의 일컫는 공식 용어가 북한 이탈 주민, 줄여서 탈북민이라고 해요. 평소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김땡땡 남자 40대. 사실 뭐 그분들도 이제 세대에 따라서 또 다 가치관이 다를 거예요. 넘어온 목적도 다를 거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접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극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얼마나 오해가 서로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뭐 그야말로 우파 팬들이 거의 90%인 그런 매체에서는 뭐 주로 그런 내용들을 다 편집하고 이제 자극적인 내용들만 나오게 하겠지만 그 외에 조금 뭐 일반 라디오 매체 또는 뭐 팟캐스트 같은 매체로 가면은 그나마 또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대의 그 젊은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는 걸 느껴요. 전 거기서 또 희망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탈북민들의 발언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심땡땡 남자 40대. 제가 예전에 봤던 인터뷰 중에 제일 슬펐던 게 이런 거였어요. 이제 말씨가 티가 나잖아요.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이니까 이 말 자체가 티가 나니까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조선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맥락이냐 해석이 좀 필요한데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편견과 따돌림이 더 심하니까 오히려 조선족이라고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족이 우리나라에서 동등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충분히 대우받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북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단 조선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최악보다 차악을 택하는 거죠. 물론 그게 하나의 케이스일 수 있지만 저는 일종의 상징이라고도 생각해요. 설땡땡 여자 30대. 뭐랄까 북한의 정보를 나눈다거나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건 좋은데 북한에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 그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팔아서 생활하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방식 말고 나랑 똑같이 어떤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회사 다니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탈북민이라는 삶을 막 상품화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분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흥미거리로 지나쳐버리가 되고 뭔가 개선은 되지 않고 좀 위험한 시대인 것 같아요. 다음은 통일의 필요성 관련한 질문이었어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땡땡 남자 40대. 이게 통일에 대해서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고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은연중에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한다고 말 못할 거거든요. 죄책감이 되니까. 근데 사실 통일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뭐 우리 윗세대 중에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변화의 물결, 이런 정보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종북자파를 얘기하는 세대는 북한을 사실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공포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물론 저를 뭐 그렇게 정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좌파 또는 이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통일로는 사실 북한에 대해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졌다. 남한보다 경제력, 군사력, 뭐 모든 정치 체제가 이미 패배한 상태라고 보니까 사실 공포보다는 연민의 눈이 강한 거죠. 사실 20, 30대도 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저희랑 딱히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항상 20, 30대가 타깃이 돼서 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설문이 yes, no 뭐 이런 식으로 양당이 결정을 하고 하니까 당연히 싫죠. 지금 생활이 이렇게 각박한데 그 통일까지 짊어지라고 하면은 이제 막연한 공포에 일단 경계하면서 그냥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이 먼저 일어나겠죠. 서땡땡 여자 20대 통일 꼭 해야 되나 싶고 근데 막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면은 하는 건데 굳이 뭐 해야 되나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냥 뭐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린 우리대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근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일단 휴전 상태인 거잖아. 그런 게 안 불안해? 난 와닿지가 않으니까 불안감? 그런 거 크게는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정땡땡 남자 30대 통일되면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거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문화나 건설 이쪽이 북한에 넘어가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뭔가 더 발전하고 뭐 이런 상황은 그럴싸한데 과연 그렇게 될지가 의문이고 일단은 사상 자체가 너무 긴 시간 동안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과 시간, 투입될 돈과 사람들의 인내심과 여러 면을 봤을 때는 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점은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이유들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 장점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솔직히 예전에 금강산 간 여행객이 북한군한테 사망한 사건을 보면 걔네들 사상 자체가 일단은 사람 대하는 게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되게 조심스럽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풍부한 지하자원 하나? 그거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냉면먹으러 목숨 걸고 평양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임땡땡 남자 30대 통일은 필요하지만 제 세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워낙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들 구제하기 위한 또 지금 헤어진 가족들 이산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외에 지금 바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달하는 와중에 득보다는 실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땡땡 남자 60대 통일은 필요하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지금 우리 남한만 가지고도 이렇게 경제 부강을 일으키는데 또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어요. 근데 북한은 지하자원이 많이 묻혀 있거든. 그걸 캐는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그래서 그 지하자원 가지고 활용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두뇌가 엄청나게 명석하거든. 양쪽에서 두뇌 합치면 굉장히 힘이 클 텐데 지금 그 남북 통일이 안 돼가지고 맨날 그 싸움하는 데만큼 힘들이면서 무기 사들여 또 군인들 이렇게 해. 그 비용이 얼마야? 생산성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통일이 되면 굉장히 부강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아니 세계 10대가 아니라 정말 5대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안땡땡 여자 40대 그러면 통일 비용 한 달에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다. 어때요? 갑자기 그러니까 살 떨리네요. 살 떨리는데 아니 국방비 같은 거 국방비를 없애고 괜히 전쟁 무기 이렇게 괜히 만드는 데 쓰지 말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무슨 세금을 더 내요 세금을. 우리 지금 복지만 해도 지금 낼 게 얼만데 차근차근히 해요. 차근차근히. 내가 통일은 차근차근히 하라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 급하게 하면 병나 병. 설땡땡 여자 30대 사람들이 통일을 그냥 경제적인 걸로 괜찮나?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통일보다는 분단 때문에 잘못돼 버린 것들 그 어그러진 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지 통일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걸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통일로 한 걸음씩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제가 우리나라가 섬 같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진짜 제가 사고가 막혀 있다고 느끼거든요. 안 되는 것들을 그냥 포기해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난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어. 그리고 자꾸 동포라고 나한테도 가르쳐줘. 근데 너가 도울 수는 없대. 계속 나한테 네 동포야. 하지만 돕지 마. 그러니까 나를 자꾸 사이코패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돕고 싶은 사람은 또 빨갱이라 그러고 또 그건 민주당이래. 북한 돕고 싶으면 민주당이고 아니면 보수당. 그게 진짜 보수당인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사고가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심땡땡 남자 40대 남북을 하나의 가족으로 비유한다는 건 통일은 하냐 마냐를 따지기 전에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는 하나의 선언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통일이라는 게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나름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소위 말해서 득실도 따져보고 위험도 계산해보고 분리할 것들은 분리해야겠죠. 제가 민족 공동체로서의 유대 뭐 이런 걸 말씀드리긴 했어도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아픈 부분이 지금 엄밀하게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6.25 한국전쟁에 대한 거, 뭐 그간의 수많은 갈등들. 지금 천안함 문제 하나만 놓고도 토론 자체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없다는 듯이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그냥 가보자 하는 거고 뭐 이게 결과를 장담할 수는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없고 우리가 흔히 이제 독일 비유도 하고 뭐 예멘 비유도 하고 이제 그 분단 국가에 대한 상황들을 되게 많이 비교해 보는데 우리는 독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거지 예멘처럼 되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냐? 뭐가 있냐? 독일은 그렇게 부자고 돈이 많았어도 동서독이 싸우고 갈등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국뽕 되게 조심해야 되지만 일단 지금까지 엄청 잘했잖아요. 물론 헬조선이고 자살률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 심하고 부동산 문제 심하고 정치관계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잘해왔잖아요. 네. 시민의식도 굉장히 많이 성숙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개도국이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썼어요. 동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이러면서 우리가 좀 잘해 나가고 있어 그런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국뽕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해도 되나? 그러는데 남들이 너희도 선진국이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지표들도 좀 나오고 있고 아이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 중에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일본 전자제품 사고 싶어서 줄 서봤니? 이해를 못하죠. 선생님 때는 일본 전자제품을 사는 건 꿈이었어.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 소니보다는 LG고 파나소닉보다는 삼성이란 말이죠. 이렇게 바뀐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주말에 영화 볼 때는 아카데미 빰 빠바바밤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생충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걸 인정하고 이제 계산이나 준비를 얼마나 차곡차곡 해나가느냐.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가서 이 대화 자체를 이어나가느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만 해결해가면 그럼 좋겠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이에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네. 일단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주 하고 싶어요. 조금 더 매력적인 거 가지고 다음에 만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건 인정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카드를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절할 수 없는 카드. 뭔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 뭔가 있길 바랍니다. 자, 연출님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언젠가 저렇게 철길 따라 유흥으로 북한에 가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희 북단 바바서커스의 남과 북 공감 비공감 지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